평면 먼저 하나 그려볼게요. 평면 수평선 하나 그려주시고 문의 폭은 기본 900, 조금 작게 하면 800. 그래서 이제 저는 한 1300 정도, 그리고 폭을 900 정도 옵셋을 할게요. 평면 그릴 겁니다. 문평면. 문틀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설치되어 있을 거고, 이 안에 판넬이 들어가는 형태일 거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요렇게 잘랐으니까 이쪽 부분에 프레임이 하나 보이고 이쪽 부분에 프레임이 하나 보이겠죠. 그 여기에 프레임이 하나 있을 거고 여기에 문틀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양쪽에 있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옵셋해서 얘도 그냥 45로 하겠습니다. 45, 보통 요즘은 좀 작게 나와요. 40mm 전후로 많이 나오는데 그냥 저는 45mm로 앞뒤로 동일하게 75mm씩 할게요. 이거는 적어도 이렇게 그리면 안 틀리니까 외우자라는 의미로 하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 크기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요 두께도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4에서 4.5cm 전후로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제가 찾은 자료 기준으로 보더라도 140, 110, 130, 155 이렇게 있죠. 조금씩 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입니다. 그러면 방금 생긴 모양은 보셨는데 대충 이런 모양이죠. 한쪽은 그림에서 보시면은 요 문틀이 이렇게 생겨 있는 이유는 예전에는 양쪽 다 홈이 파여져 있었어요. 이렇게 요즘도 이렇게 생겨 있는 애도 있어요. 이렇게 양쪽 다 홈이 파여져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이쪽에다가도 판넬을 슝 닫아서 할 때, 요쪽으로 판넬을 달아서 쓸 때 양쪽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거 없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니까 왼쪽용 오른쪽용이 따로 있어요. 출입문 나중에 사실 때 열린 방향 잘 보고 사셔야 돼요. 저게 오른쪽으로 열리는 애, 왼쪽으로 열리는 애가 달라요. 그 문틀을 잘못 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못 열 수 있습니다. 설치할 때. 그래서 그거 보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면은 아무 방향으로 열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못 만들어요. 그 3D 해놓고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튼 한쪽에 보면은 한쪽은 이렇게 홈이 들어가 있어요. 홈 이렇게 생겨서 네모나게 홈이 좀 파여져 있는데, 이쪽은 왜 이렇게 생겼냐라고 하면 문을 닫았을 때 판넬이 탁 하고 걸려서 멈춰야죠. 멈춰야 되니까 여기 꺾여 있는 틀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이제 문 판넬이 쑥 닫으면 여기에 쾅 하고 부딪히겠죠. 그래서 이제 닫히라고 있는 곳이 여기고, 반대쪽은 그러면 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살짝 기울여 놨냐 그러면 각져 있으면 여기 찌면 어떻게 해요? 아프잖아요. 다치지 말라고 모서리를 좀 잘라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의 기본적인 형상은 이렇게 생겨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판넬이 닫히는 거죠. 이쪽으로 판넬이 닫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걸 어떻게 그리느냐라고 하면 어느 쪽이든 판넬이 들어가는 쪽이 있을 건데 그쪽은 이렇게 잘라주면 되고 반대쪽은 대각선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은 여기에 꺾여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네모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한쪽은 이렇게 해서 파내주고 한쪽은 대각선 이렇게 그려주면 이 형상이 나온다입니다. 그래서 쉽게 할 겁니다. 미드 포인트에서 그냥 자를게요. 미드 포인트에서 자르고 문판넬 한 35mm 한다고 생각하고 40mm 하셔도 되고 40mm 할까요? 외우기 쉬운 값으로 하세요. 기억하기 좋은 값으로, 본인이 기억하기 좋은 값으로. 저는 40 했어요. 40. 그러면 이거 잘라내버리면 되죠. 여기 자르고 잘라주고. 반대편의 대각선은 얼만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중요하지 않죠. 이 값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대충 자르세요. 대충 너무 이렇게 길게만 자르지 마시고 적당히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트림해서 자르세요. 이거 너무 많이 자르면 보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자른다라는 느낌으로 대충 그냥 대각선 그어서 지금 정도 보이는 모양의 비율 정도로 그리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되셨을 거고, 그러면 그냥 미러 하십시오. 녹색만 선택을 했고 아무 데서나 미러 하시면 돼요. 아무 데서나 미러를 하시고 한번 이동시키면 되죠. 이렇게 한 번에 여기랑 딱 맞게 미러 하려면 귀찮아요. 왜냐면 미드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선과 이 선의 정확히 중간에서 미러를 하시면, 미드 포인트에서 미러 하시면 한 번에 들어갈 건데, 이 선 그리느니 그냥 아무 데서나 여기서 대충 뒤집어서 이동시키시면 그거나 그거나입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렉탱글, 어차피 문 닫으면 여기 이렇게 딱 맞을 거잖아요. 네. 문 닫으면 그 저기다 렉탱글 그려서 회전시키시면 되죠. 회전의 위치를 잘 보세요. 회전 정확하게 여기서 회전하셔야 돼요. 여기 안쪽 아니고 여기 아니고 바깥쪽 모서리, 이쪽에서 회전해야 문이 열리죠. 이렇게 실제로는 요 틈의 크기보다 좀 짧아야 돼요. 짧아야 되는데 실제 문은 여기도 짧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도면이니까 그냥 요 크기로 한 겁니다. 요거 그릴 때 이렇게 그리시는 분도 있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잰 다음에 여기다가 수평선을 긋고 수직선을 긋고 옵셋을 하셔가지고 선을 그려주고 여기 있는 선을 옵셋한 다음에 여기다가 사각형을 그리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느니, 제가 이거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안 그리지, 분명히 이거 그려서 돌리세요 이렇게 안 했으면 여기다가 거리를 알아야 그리니까 거리를 재고 서 있는 상태로 분명히 이렇게 그리신 분이 계셨을 겁니다. 여튼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려서 돌리면 돼요. 그리고 열림기호, 이 회전을 했던 중심 있죠. 중심,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에 끝까지 원을 그리시면, 여기까지 원을 그리시면 당연히 여기랑 딱 맞겠죠. 이렇게 딱 맞겠죠. 두 개가. 그러면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되죠. 자, 인면도 그려볼게요. 인면도 똑같습니다. 수평선 그려주고 2100을 할 건데 2100 박스를 해놓고 렉탱글로 외부 틀을 그렸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밑에 문틀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품에 따라 다르다 했잖아요. 문틀이 없는 제품 쓸 거거든요. 이번엔 그 밑에 있는 거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기역자만, 디귿자 형태의 문틀만 남죠. 얘를 옵셋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만 옵셋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판넬이 들어있는 거죠. 판넬. 근데 판넬의 대부분은 문틀하고 겹치네요. 그럼 밑에만 선 하나만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 문 판넬이 있는 거고, 손잡이 열리는 방향, 지금 요 문을 보면은 경첩이 여기 있죠. 회전의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얘는 기호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부분 보면은 이제 이 문이 그나마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쓸 수 있는데, 보면은 강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방음이나 단열에 조금 더 우수한 효과를 띱니다. 다른 형태의 문에 비해서. 왜냐면은 턱도 있고 틀 있잖아요. 틀이 있는 형태니까 닫혔을 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유리하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웬만한 공간에 설치해서 쓰는 게 문제가 없죠. 네. 그리고 요 부분은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리는 방향에 따라 열리는 쪽으로 공간을 차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항상 고려하시고 설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뭐 아무리 많이 써도 이렇게 닳진 않고 좁은 공간에서 약간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 1.5m의 공간이 있다라고 했을 때 폭이 900짜리인 문을 설치해 놓으면 회전하는 폭이 900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 있는데 문이 이만하다고 생각을 해보면 요만큼밖에 못 쓰잖아요. 문이 열리는 구간을 빼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옆으로 열 수 있다든지 접히는 식으로 연다든지 그러면 공간 사용이 좀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은 좀 보시고 쓸만하고요. 모양은 한 번만 잘 그려 놓으시면 돼요. 요 밑에 있는 선을 빼먹으시는 분이 많으신데, 요 밑에 있는 선 여기를 빼먹는 분이 많으신데 그려주셔야 됩니다. 판넬은 있을 거잖아요. 판넬은 있을 거니까 판넬이 문틀과 겹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려는 주셔야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이쪽에서 본 형태를 그렸다면 요만한 폭으로 문틀을 그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저 문틀이 앞쪽이냐 바깥쪽이냐 그렸다고 해서 큰 차이가 없죠. 인면도에서는. 그래서 그냥 그립니다. 그럼 이쪽에서 보는 걸 그리면 경사진 여기 선까지 표현을 해서 요 선까지 그릴 것인가의 문제가 돼요. 결국 이거는 약속된 기호입니다. 그리고 이 문이나 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형태, 어떤 유형이며 전체가 얼마나 크기인가가 제일 중요하다였죠. 왜냐면 저희가 벽에다가 그만큼의 구멍을 뚫어놔야 공사하시는 분이 문틀을 거기에 맞는 크기를 측정해서 재가지고 만들어 오면 되죠. 결국은 저희가 창과 문에서 가장 중요한 크기가 뭔가요? 라고 하면 그 전체 크기예요. 전체 크기.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크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물어보시대요. 판넬이 열리는 여기가 사람이 통과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문의 크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럴 줄 알고 이미 이걸 쓰시는 분들이 문이나 창의 크기는 이라고 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문이나 창의 크기는 여기까지로 합시다라고 정해놨어요. 이거는 그냥 판넬의 크기인 거고 요 자체가 문이니까 문틀의 바깥쪽 크기를 기준으로 문의 크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부분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문틀이 없는 경우고요. 얘를 복사해서 옆으로 하나 복사해서 900짜리 말고 800짜리도 있다고 했잖아요. 800짜리. 그러면 요 기호를 줄여주시고 기호는 지워주시고 800짜리 문이니까 요 사이에다가 스트레치를 넣어서 왼쪽으로 100mm를 줄여주면 800짜리 문이 되겠죠. 이렇게 넣어서 줄이면 800짜리가 되겠죠. 그리고 문 판넬 길이, 요 판넬의 길이도 100mm가 줄었을 거예요. 여기도 100mm 줄었으니까 얘도 100mm 줄여주셔야죠. 밑에 부분 판넬 여기도 100mm를 줄여주시고 동그라미는 다시 하나 그려서 자르죠. 자, 보면은 요 옆에 보면은 800짜리 폭의 문이 있고 하나는 900짜리 폭의 문이 있거든요. 이 900짜리 폭의 문은 일반적인 실에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실들. 이 900짜리가 아니라 800짜리는 화장실 같은 데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장실, 창고, 보조적으로 좀 쓰는 부가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실들에 쓰면 돼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가구들이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폭이 넓은 가구가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는 물을 쓰거나 냉기가 있거나 냄새가 나거나 이렇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문이 커서 좋을 리는 없겠죠.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근데 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가구가 들어간다 생각해 보면 조금은 더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왔다 갔다 왕래도 많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문이 조금이라도 더 큰 게 좋고 여기는 이왕이면 좀 작으면 좋고. 그 다음에 문틀이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은
어떻게 구분해 쓰느냐인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800짜리든 900짜리든 문틀이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부하고 내부, 그러니까 문을 열고 어딘가로 출입을 했을 때 그 어느 한쪽이 이물질 같은 거나 외부의 환경이 실내로 유입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하고 싶을 때 문틀이 있는 제품을 쓰시면 됩니다. 이따가 이제 문 3D를 만들어 볼 건데, 그림을 그려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 문틀이 밑에 부분에 문틀이 있다는 얘기는 하부에도 이렇게 생겨 있는 틀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생겨 있는 문틀이 있고, 이쪽에 문 판넬이 닫혔을 때 이렇게 생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 밑에가 벽이든 뭐든 있었을 거고, 뭐 바닥이든 뭔가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실내고 여기가 이제 뭐 화장실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면 여기다 이제 이렇게 방수하고 타일을 붙이셨겠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면 물이 튀겠죠. 이렇게 문 판넬에 붙었죠. 그러면 흘러 내려가다가 틈을 타고 들어갔다가 빠지겠죠. 근데 문틀이 없었다면, 문틀이 없는 제품이었다고 치면은 밑에 문틀이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생겨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바닥이 있었고, 이쪽이 이제 실내 쪽에 마감재가 되어져 있고, 여기는 방수가 돼 있고, 문 판넬이 바로 이렇게 있었겠죠. 그럼 화장실 샤워를 하다가 물을 쓰면 물이 묻고 흘러내리겠죠. 튀어서 물이 묻은 다음에 흘러내리면 틈 사이로 들어가서 새겠죠. 그러니까 꺾여 있는 턱이 있으니까 물이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건데, 이 꺾여 있는 턱이 없으면 냄새든 물이든 바로 실내로 유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공간이 문틀이 있는 걸 쓸 것이냐 없는 걸 쓸 것이냐의 선택 기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문틀이 있는 제품을 쓰셔야 되는 곳이 화장실이죠. 화장실. 근데 화장실의 문이 열리는 방향을 반대로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게 평면도고요. 문이 안쪽으로 열린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한쪽은 바깥쪽으로 열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고 치면은 안쪽으로 열리는 제품은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두 개를 잘라 볼게요. 그러면은 둘 다 여기가 이제 약간의 벽이 있고 바닥이 있었고, 이쪽은 이제 실내 마감재가 요만큼 높이고, 여기 이제 방수가 돼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똑같이 문을 안쪽으로 열게 만드는 경우는 판넬이 꺾이는 구간이 여기에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판넬이 여기에 설치되니까 물이 묻어도 빠지겠지만, 문을 바깥쪽으로 열게 하는 경우는 문틀이 바깥쪽에 설치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문 판넬은 여기 설치되겠죠. 그럼 물을 쓰고 물이 묻으면 자연스럽게 실내로 유입되겠죠. 결론은 화장실에 문을 설치하는데 화장실 문을 바깥쪽으로 열리게 설치해서 문틀이 있는 제품을 썼다 그러면 효과는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괜히 불편하기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샤워를 하거나 물을 쓴다거나 그러면 물이 묻어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을 안쪽으로 열게 만드는 게 자연적으로 안에서 생기는 문제 같은 걸 차단하는 방법이 돼요. 혹시 몰라요. 샤워를 하지 않아도 배관이 터지면 물이 촥 뿌리겠죠.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내려서 아래에 있는 배수구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 이렇게 됐으면 물이 넘치면 바로 이게 방으로 바로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틀이 있는 제품을 쓰실 때 문을 여는 방향에 따라서 얘가 달라질 수 있다입니다. 있다예요. 그래서 밑에 부분에 문틀을 설치했다면 적어도 800짜리에다 설치를 했다고 치고, 밑에 부분에 문틀이 지나가는 요 선은 보였을 거다입니다. 이 선은 보였을 거다 이렇게 되고요. 인면도에서도 마찬가지죠. 인면도에서도 밑에 부분에 문틀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선이 문틀의 대략적인 높이만큼 요 선이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 자르시든 안 자르시든 뭐 큰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뭐 좀 깔끔하다고 좀 자를게요.
이게 문틀이 있는 제품, 없는 제품의 도면의 차이입니다. 도면에 보면은 좀 제대로